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겨울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겨울 그래도 좀 따뜻하다 생각 들지만 그래도 겨울은 겨울이죠. 겨울 되면 이제 두 가지가 걱정입니다. 날이 추우면 난방비 걱정, 날이 따뜻해지면 미세먼지 걱정. 이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하죠. 근데 대한민국 미세먼지 저리 가라 하는 동네가 지구상에 있어가지고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오늘 게스트분 모셔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근데 그건 뭡니까? 다스베이더. 다스베이더 마스크 같은 걸 왜 쓰고 오셨어요? 이게 인도에서 취재할 때 쓴 장비예요. 왜 인도에서 쓰는 마스크? 한국의 뭐 대기업에서 만들었다가 예. 단종을 시키는 바람에 지금 아주 필터 구하느라고 난리가 나는 건데 오. 여기 안에 보면은 예. 여기 필터가 양쪽에 들어가고요. 예. 여기도 필터가 들어가는 필터도 이제 있고. 아까 스피커도 보니까 나오고 그래서 숨소리가 다스베이드처럼 예. 이렇게 들렸구나. 스피커로 이제 숨소리도 말도 이제 크게 나올 수 있고 오. 약간 메가폰 두고 이제 동사무소 동장님이 말하는 것 같은 말투가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팬이 있어서 숨 쉬는 것도 보조를 좀 해줘요. 그래서 인도에 있을 때는 쓰죠. 오늘 환타님 모셔서 이제 인도의 대기 오염 문제 좀 네. 나눠보려고 그러는데 한 일주일 전인가요? 제가 뉴욕 타임즈인가 파이낸셜 타임즈인가 뭘 보다가 이제 드디어 시작됐다. 이런 이제 기사가 나왔어요. 이제 그냥 보면은. 매년 이맘때 나오는 기사예요. 매년 이맘때에 네.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인도는 대한민국은 중국 옆에 있어가지고 대기 오염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는데 인도는 옆에 히말라야 끼고 있는데 도대체 왜 저 모양인지 오늘 이야기 좀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네. 모셨습니다. 겨울이 시작됐죠. 네. 요새는 한국도 이제 사만사원이라고 안 하고 사만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흘 춥고 이제 나흘 미세먼지 있는. 네. 그러니까 기온이 이제 내려가면은 따뜻해지면 미세먼지가 있고. 네. 근데 미세먼지 방송이니까 저는 목이 왜 잠기는 걸까요? 이제 추울 때는 공기가 좀 좋아져요. 맞습니다. 예. 시베리아에서 사실 한국도 국제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맞습니다. 옆에 일본만 가도 이제 나기가 녹색에 파란색인데 네. 우리는 좀 주황색 비슷하죠. 맨날 노란색 주황색이죠. 네네네. 근데 지구 어딘가에 말씀하셨다시피 한국 정도는 아주 쾌적한 공기인. 제가 이제 주로 겨울에 저도 인도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인도가 웃긴 게 겨울이 이제 다니기 제일 좋아요. 날씨로 보면 왜냐면 안 더우니까. 안 더우니까. 정확하게는 한 11월이 제일 좋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춥지도 덥지도 않은 시기고 날도 좀 맑은데 네. 딱 11월 중순부터 이제 인도는 스모그가 시작이 돼서 스모그. 1월에 피크를 찍습니다. 1월에 피크. 1월은 거의 뭐 이제 숨을 못 쉴 정도죠. 예전에 델리를 재작년 한 3년 됐을 거예요. 갔는데 한 400, 500 이제 AQI 수치가 이렇게 나오다가 400. 우리나라가 보통 100 우리는 100 후반대 되면 난리가 나죠. 난리 나는 예. 건데. 그러다가 260인 날에 네. 제가 그 델리 주재 한국 대사관에 볼일 있어서 갔어요. 네. 그랬더니 이제 대사관 사무관께서 오늘 너무 날씨 좋지 않냐. 난 오늘 조깅도 했다. 어제 그러시더라고요. 한국에서는 200이 넘어가면 집 밖에 나오지 마세요. 큰일 그렇죠, 났습니다. 그렇죠. 근데 실제로 다니다 보면은 네. 한 200 정도 되면은 이렇게 청명한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사람이 적응의 동물인 게 그렇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얼마나 안 좋길래 그런 거예요, 보면은. 어마어마하죠. 자, 일단은 아셔야 될 게 이 예. AQI, 네. 그러니까 에어 퀄리티 인덱스라는 수치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한국은 한국대로 독자적인 이제 이 대기 지수 모델이 있는데 이게 좀 국제적으로는 이걸 많이 써요. 쓰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대기 중 오염물질 농도, 그러니까 뭐 PM2.5, PM10, 오존 등등을 종합해서 0에서 500 단위로 이제 수치로 환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이제 건강 기준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0에서 50은 좋음이고 300이 넘어가면 이제 하자드 수준이다, 응급 수준이다라고 하는데 네. 인도는 300을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300이 넘는다고. 예, 300을 넘는 경우도 많고. 네. 그러니까 이제 참고로 이 수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초미세먼지, 그러니까 PM2.5. PM2.5랑 PM10이죠. 네네. 네, 앞으로 이제 AQI 수치로 계속 얘기를 할 거라서 네. 이걸 말씀을 드렸고요. IQ 에어라고 스위스에 있는 이제 원래는 공기청정기 회사로 좀 날리던 회사가 있었는데 이 회사가 요새 전 세계를 기반으로 실시간 대기질 모니터링 많이들 데이터를 돌려보시죠.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예. 이제 한국도 이제 한국에서만 보면은 뭐 미세 미땡 이런 앱을 쓰는데 딴 나라 보려면 이제 이걸 써야 돼요. IQ 에어 앱을 주로 쓰거든요. 예. 그래서 이 회사가 매년 세계 대기질 리포트라는 거를 내요. 어느 나라 좋고 그래가지고 어느 나라 안 좋고. 올해치는 아직 나오지 않아서 예. 작년 기준 설명할 텐데요. 예. 작년에 이제 세계에서 가장 공기가 나쁜 네. 도시 베스트 10을 뽑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제일 나쁜 데가 여기는 이제 인도 동북부에 있는 동네고요. 네. 2위가 델리고. 델리 수도 델리.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카자흐스탄이 살짝 껴 있고, 네 물란푸르도 델리 근처예요. 델리 근처. 그 다음에 라호르도 뭐 사실 인도죠. 파키스탄인데 가장 인도랑 가까우니까. 예, 예. 파리다바드도 델리 근처예요. 그 다음에 이제 차드 공화국 있고 로니도 델리 근처고 뉴델리도 이제 델리죠. 어찌 됐건. 아니 원래 수도 근처면 그래도 좀 공기가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왜? 그럼 그래야 되는데 예. 이 수도가 이제 공기가 나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기사들이 이제 주로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공기가 나쁜 도시 중에 인도가 석계를 먹었다. 이런 거 금메달. 자랑스러워할 일이군요. 인도가 이제 스포츠는 못하지만 예. 이건 이제 금메달을 따고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작년 올해 상황이 아니라 네. 이맘때가 되면 이 기사가 늘 나와요. 그리고 아마 올해도 이제 인도가 뭐 연례 행사다. 좀 선진국이 되지 않을까 이쪽으로는 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도를 보면은 실제로 항공대기 몰려 있어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2위 델리, 9위 로니, 10위 뉴델리, 그다음에 6위 파리다바드, 그다음에 4위 이제 물란푸르가 다 근처에 붙어 있죠. 델리 근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델리 4위 물란푸르만 펀잡이고 네. 나머지 그냥 델리 수도권이에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델리시를 말고 이제 델리 NCR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이제 델리 수도권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델리 수도권의 도시들이죠 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언제 공개가 나쁘냐? 계절별로. 네네, 계절별 통계인데 예. 델리를 보시면은 딱 보면 이제 노벰버부터 11월부터 공개가 보라색이 나빠진 게 보라색이 더 안 좋은 거죠. 보라색이 제일 안 좋은 예.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맨 밑에 꼴까따도 이제 한 11월, 12월, 1월이죠. 예. 그리고 비교적 이제 델리 같은 기준으로 따지면은 겨울을 제외하면은 100 밑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이제 줄라이, 어거스트, september 이제 7, 8, 9월은 뭐냐? 몬순 때예요. 몬순 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가 씻겨서 내려가니까 50 이하로 내려가죠. 예, 뭐 이런 상황입니다. 예. 야구한 어마어마하군요. 상상을 초월해요. 한국 분들은 사실 이게 미세먼지가 한 300 넘어가면요 두통이 생겨요. 그럴 것 같아요. 눈도 아프고 눈도 아프고 당연히 이게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입에서 뭐가 서걱서걱 할 것 같고 보면은. 아, 그거는 이제 델리가 PM 2.5만 많은 게 아니라 PM 10도 많아서 이건 예. 분진이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 시티 투어 같은 걸 한다거나 돌아다니면은 네. 저녁에 이렇게 코를 킁 하고 풀면은 까만 게 나옵니다. 옛날 우리 1980년대 비슷한. 사북이나 가야 나올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이 나오죠. 자, 다시 한번 수치를 볼게요. 예. 자, 300이 넘어가면은 201부터 300은 매우 나쁨이고요. 예. 301부터는 하자드 수준입니다. 응급 수준. 취약군은 병원 방문 고려를 해야 되는 수준이에요. 숨 쉬면 안 되는군요. 근데 숨을 안 쉬고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죠. 자, 그럼 델리가 이제 왜 이렇게 오염의 원인이 뭐냐? 네. 이게 다들 궁금해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베이징만 하더라도 한참 안 좋다가 요즘에는 지금은 좋아요. 서울보다 좋을 때도 좋다, 많아요. 뭐 이런 네네. 얘기도 많이 나오던데. 자, 인도도 이 문제에 대해서 꽤 네. 많은 연구를 했어요. 또 인도에는 훌륭한 또 학자들이 많으시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2015년에 IIT 깐푸르에서 그 유명한 IIT에서 이 어디서 지금 PM 2.5가 기원을 하는지를 찾으려고 했고 네. 인도 정부에서 이제 운영하는 대기질 및 기상예보 연구국이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네네. 사파르라고 하는 데인데 거기서는 배출량을 기반으로 대기 오염이 어디서 오는지 찾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나온 최종 리포트가 지금 보시는 겁니다. 네. 이제 what is polluting Delhi's air 해가지고서 델리 대기 오염의 원인은 무엇인가? 배출원 데이터 불확실성에 대한 고찰이라는 건데 제가 주로 하는 얘기는 여기 나온 데이터를 기반으로 얘기를 할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저도 델리에서 살아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살았던 경험을 네네. 가지고 얘기를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아주 단순하게 정리를 하면은 이 리포트에 의하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가장 많은 이제 대기 오염 PM 2.5 요인은 2차 입자예요. 네, 원래 PM이 네, 2.5인데 그렇죠. 비율이 상당히 높군요. 30%고요. 네. 바이오매스랑 쓰레기 소각이 26%, 차량 배출 25%, 네. 산업발전소 연소 배출물이 15, 그다음에 이제 비산먼지라고 그러죠. 네, 도로 비산먼지. 건설에서 나오는 먼지가 4% 정도 되는데, 자 이게 PM10으로 가면은 도로 먼지가 한 65%까지 치솟아요. 그러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먼지들은 대부분 이제 도로 비산 먼지들이고, 네.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초미세먼지는, 교통연소, 예. 2차 입자가 핵심인 거죠. 저기 2차 입자라는 게 사실 되게 유령 같아요. 그냥 멀쩡한 공기인데 맞아요. 이놈이 대기상에서 붙으면 갑자기 입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보면은 사실 초미세먼지가 높은 날은 눈으로 보긴 날이 맑을 때도 많아요. 맞아요. 그렇지도 않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또 한때 저거 전공했잖아요. 아, 그러셨어요? 저 문과여가지고 되게 힘들었어요. 2차 입자 공부하는데. 자, 일단은 바이오매스를 먼저 볼게요. 이게 가장 쉬운 얘기니까. 그렇죠. 이게 복잡한 문제긴 한데 서울에 사는 우리한테 쓰레기 소각을 한다. 라고 하면 이제 우리는 당장 과태료죠. 그러니까 그리고 지역 소각장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쓰레기를 배출하면은 이거를 수거를 해가지고서 모아서 특정 장소에서 그렇죠. 불을 처리를 하죠. 태우는데 네. 이걸 가지고 우리는 난방도 하고 또 필터 시스템이 잘 돼가지고 이제 수증기만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가가 이걸 대부분 관리를 합니다. 델리에도 4곳의 쓰레기 소각장이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절대 다수의 쓰레기가 일로 가질 않죠. 그러니까 인도는 이제 그 신흥 아파트 군 같은 경우는 쓰레기를 배출하면 수거를 해 가는데 네네. 그렇지 않은 일반 주택이나 특히 서민들이 사는 곳으로 가면은 네. 이런 시스템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자체 알아서 처리. 그렇죠. 그러니까 델리가 겨울이 생각보다 일단 춥습니다. 이걸 많이 모르시는데, 네. 그러니까 인도 안 가신 분들은 이제 인도니까 사철 더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1월쯤에 그래서 공항을 가면은 간혹 물정 없이 반바지에 쪼리 신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얼어 아닌데. 죽거든요. 1월 초 델리는 4도까지 떨어집니다. 4도. 예, 되게 추워요. 음. 이게 영상이니까 우리가 뭐 영하 10도도 있는 나라다 보니까 우스워 보일지 모르는데 네.
델리에만 노숙자가 30만 명 정도 있습니다. 30만 명. 길에서 주무시는 분들이죠. 평소에는 40도씩 올라가던 나라가 그렇죠. 4도로 떨어지면 그러니까 델리가 행정구역이 이게 좀 설명해야 되는 게 델리시, 뉴델리시 이렇게 나눠지는 구역이 있고 네. 이걸 통틀어 가지고 델리 NCT라고 하는 게 있어요. 광역권. 예, 광역권이 있고 이건 이제 유니언 테터토리죠. 그러니까 정부 직할령이고 이걸 더 크게 잡은 델리 NCR이라고 하는 수도권 개념의 지역이 있어요. 근데 NCT는 단일 행정구역으로 이제 분류가 되거든요. 네. 광역으로 분류가 돼서 여기 인구가 약 3,400만쯤 됩니다. 그러면 인구의 대략 한 1%가 노숙자라는 얘기예요. 이 지역에 30만이니까. 예. 그래서 4도까지 온도가 떨어지면은 뉴스가 이제 콜드 하자드 이런 식으로 헤드라인이 잡히면서 예. 이제 수십에서 수백 명 정도가 길에서 얼어 죽어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매년 벌어진다. 네. 그러니까 델리를 다니다 보면은 이게 길에 있는 분들이 꽤 많다 보니까 예. 이분들이 겨울을 어떻게 나겠어요 길에서. 필사는 이 뭐든 담요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뭐든 때워야죠. 그러니까 으슥한 골목이나 외진 곳을 가면은 모닥불이들 퍼져 있어요. 이게 뭐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제 맨날 캠프파이어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분들은 생존인 거죠. 그래서 담요나 쇼를 두껍게 둔 인도인들이 이렇게 겹불을 쬐고 밤을 나는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30만 명의 생계를 책임지는 게 이 모닥불인 거예요. 아이고야. 이 나무로만 이 모닥불이라는 게 델리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긴 건조지대로 속해요. 그러니까 점점점 그 동부에 있는 사막이 확장을 하면서 델리는 이제 뭐 200년 후면은 사막의 영역에 들어갈 것이다. 건조지대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물도 당연히 부족한 데고. 그다음에 나무가 흔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나무를 또 분질 수 없잖아요. 이게 네. 나무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 마른 걸 주워야 되는데 그래야 뗄감이죠. 이 나무가 없다 보니까 온갖 이제 생활 쓰레기들을 다 모아서 태우는데 뭐든지 여기에는 태운다. 이제 생수병 아니면 그냥 플라스틱 물통 심지어는 폐타이어 같은 것도 가져와서 이제 불을 붙여요. 타기는 잘 이제 타죠. 폐타이어. 타기는 잘 타죠. 예. 그러니까 가면은 근처만 가도 눈이 이제 쉽니다.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그래서 검은 연기를 피우는 거 모닥불에서 불쬐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예. 이게 추우면 장사가 없는 게 저도 이제 눈을 막 이러면서 째요. 새벽에 이렇게 뭐 일찍 떨어질 날이 있으면은 사실 인도는 해 떨어지고 나서 어디 움직이기 좀 그렇거든요. 그럼 해가 뜰 때까지 날을 새야 되는데 그럼 저도 이제 그분들 뒤에 가서 쭈그리고 앉아 이러면은 예. 야 너 어서 왔냐 뭐 이러면서 또 얘기하고 이제 짜이 한잔 얻어먹고 이러는데 다음 날 이제 목이 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국 사람들은 유독가스를 들이마시는 거니까. 네. 자, 이 연기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다 뭐 하늘로 가는 그렇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델리 등 북부 지역은 이 겨울이 2달이고 네. 8개월이 덥고 2달이 살만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여름이 길고 겨울이 짧다 보니까 집들이 난방 시스템에 관심이 없습니다. 단열도 당연히 안 되고요. 이건 좋은 아파트 가도 단열된 데 못 봤어요. 아직까지는. 뭐 중국 남부도 그렇다더니 비슷하군요.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열을 배출하는 데 집중돼 있지 열을 가두는 데 집중돼 있는 집들이 아니고 또 인도가 이제 집들이 마감이 안 좋다 보니까 네. 이렇게 창문을 이렇게 시멘트를 바르거나 벽돌을 쌓은 다음에 창문 틀을 끼워 놓을 거 아니에요. 네. 이 네 곳의 모서리 중에 어느 한 군데 꼭 사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겨울에는 여기서 황소바람이 들어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난방이 안 되는 데가 좀 많다 보니까 네. 그 1월 달에는 바깥이 더 따뜻해요. 햇볕 들어올 오히려. 때는. 실내가 더 을씨년스럽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들이야 이제 냉난방 가능한 에어컨을 가지고 이제 난방도 되고 냉방도 되는 그런 우리는 이제 난방 기능 없는 에어컨이 많은데 네. 인도는 이제 난방이 되는 에어컨이 많고 네. 그다음에 바퀴 달린 전기 라디에이터가 요새 유행이에요. 근데 얘가 한 2,000와트 먹습니다. 전기 엄청 전기 먹어요. 어마어마하게 먹어요. 네. 열 내는 애들은 다 네. 그랬잖아요. 중산층으로 가면은 전기를 좀 덜 먹는 할로겐 히터 같은 게 요새 할로겐 히터. 유행이에요. 그래서 버티는데 이 서민층으로 가면은 일단 전기세도 비싸고 인도가 네. 이 전기 단열기기를 못 써요. 그러면 뭐를 쓰냐? 이제 화면에 나오는 앙기타라고 하는 기타? 화로입니다. 화로. 화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우리나라 이렇게 캠핑 가면은 네. 이렇게 여기다 숯 넣고서 덩어리 화로에 석쇠 얹어놓은 고기 구워 먹잖아요. 네, 네. 요게 집집마다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원칙적으로는 숯을 써야 되지만 또 이 숯이만 쓸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정말 이것도 온갖 걸 다 주워서 불을 뗍니다. 집에서 실내에서 그래서 이게 집에서 그렇게 하다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죽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걸 쓰면 문을 열어놔야 되는데 네. 너무 추우면 이제 문을 닫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이고. 사고가 종종 납니다. 예. 이게 무슨 필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기본적으로 불안전 연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아니, 다 무슨 하늘로 올라가죠. 연통으로 빼는 것도 아니고 연통은 식당이나 가야 있지. 없죠 그런 거는. 없다. 일반 집으로 가면은. 그러니까 3,400만 명의 델리 NCT 주민 중에 대략 한 수백만, 정확하게 통계는 안 잡혀요 인도 이게. 근데 대략 뭐 수백만 개의 안기타가 굴러다닌다고 봐야 돼요 겨울에는. 이게 매일 밤 미세먼지를 뿜어내겠죠. 여기에 그 탄도리라는 게 이것도 네. 화덕이잖아요. 네. 이것도
석탄으로 불을 뗀 다음에 복사열로 생성 뭐 이제 치킨이나 이런 걸 굽는 거거든요. 네. 이게 델리 시내에 3만 개가 있습니다. 석탄화로 화덕 3만 개. 예, 그러니까 탄도리로 인한 예, 다 있죠. 우리는 고등어, 쟤네는 탄두리. 그렇죠. 자, 두 번째 문제는 예. 농부들이 불을 놔요. 뭐 이제 수확한 다음에. 네, 그렇죠. 음. 델리 경계인 펀잡과 하리아나주 같은 경우는 네. 농업이 핵심인데 특히 펀잡 같은 경우는 북인도의 빵바구니라고 불러요. 밀농사 지역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했다시피 인도의 추석격인 디왈리가 하면은 농한기로 접어드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추수를 하고 나서 한 보름에서 3주 안에 밀파종을 하고서 이제 농한기로 접어드는 거예요. 예, 예. 밀은 이제 겨울 겨울 나야 밀이니까. 되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은 한 3주 정도 시간이 남잖아요. 그렇죠. 이때 이제 콤바인으로 요새는 추수를 하는데 네. 콤바인이 대궁이 남잖아요. 네. 이거를 사람이 뽑을 수가 없어요. 파종을 해야 되는데 돈이 많이 들잖아요. 불을 놓는 겁니다. 아, 불을 질러서 다 없애버리겠다. 예, 예. 그래서 이게 거기다 인도 사람들은 이렇게 밭을 태워서 나오는 재가 어차피 인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농사에 도움이 된다고 믿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밭에 불을 지르면은 이제 질소랑 인이랑 황이 대기 중으로 날아가죠. 이 아이들이 델리가 분지예요. 또 분지입니까? 또. 예. 그러니까 펀잡이랑 하리안에서 태운 모든 불이 델리로 모여듭니다. 그러니까 빨아들이는 거죠. 이 연기 구름이 모두 델리 분지로 모여들게 되고 예. 겨울철에 인도 북부 델리 쪽은 대기 흐름이 거의 없어요. 정체 상태군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람이라도 불잖아요. 예. 이게 모이면은 모이긴 하는데 나가질 않아요. 어우, 끔찍해. 그러니까 이 모든 오염물질이 가둬지면서 예. 겨울철이 되면은 점점 미세먼지 수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12월 중순이잖아요. 1월 초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져요. 지금도 난리인데. 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입지의 문제, 그다음에 델리 자체의 문제, 주변 네. 지역부터 유입. 네. 뭐 우리 같으면 중국에서 유입돼, 그런데 인도는 자기네 나라에서 그렇죠. 다 문제를 겪고 있는 거군요. 심지어 이제 올해 디왈리 때 같은 경우는 델리에서도 폭죽을 터뜨려가지고 펀잡 쪽 라호르 미세먼지까지 치솟는.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는 거죠. 자, 거기다가 이제 노천 소각 문제가 있습니다. 노천 소각. 예. 예. 이게 첫 번째 이제 안가티나 이런 것도 노천 소각이 아니냐고 하는데 그 문제가 아니라 그건 난방을 위한 소각이고 네. 세 번째 지금 하는 얘기는 쓰레기를 해결하기 위한 소각이에요. 그러니까 델리는 서울과 같은 정교한 쓰레기 배출 시스템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 마을마다 공터에서 쓰레기를 한 군데 모은 다음에 주기적으로 태워요. 옛날식이군요. 우리 여기도 온갖 게 다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플라스틱도 있고 비닐도 있고 물병도 있고. 저희 뭐 어릴 때 학교에서 보면 옛날에 그랬죠. 옛날 다 이제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아가지고 태웠죠, 이제 보면. 네, 그러니까 뭐 올드델리나 빈민가로 가면은 이 구조밖에 없어요. 이렇게밖에 태울 수가 없고. 네. 그러니까 쓰레기가 쌓이면 또 골치가 아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당히 태우고 부잣집은 집집마다 알아서 태워요. 마당에서. 부잣집은 알아서 태우고 네. 가난한 사람들은 모아서 태우고. 모아서 이제 마을 단위로 마을 모아서 단위로 태우고. 그러니까 이제 동네마다 쓰레기 있는 공터가 있고요. 네. 적당히 불을 놉니다. 그러니까 뭐 이것도 뭐 이제 불완전 연소 앤드 이제 뭐 플라스틱들이 막 타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쓰레기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자연 발화예요. 쓰레기 적치장. 예, 지금 보는 사진이 네. 가지뿌르라는 지역인데 네. 여기가 높이가 65m고요, 쓰레기가. 쓰레기. 옛날 우리 네. 안주도군요. 보면. 그렇죠. 그리고 서울 5류 이동 넓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동 하나 넓인데 여기가 네. 지금 그 만들기는 80년대 만들었는데 2002년에 이미 수용 능력 한계로 폐쇄 명령을 내렸는데 네. 이건 지금 서울도 지금 서울 쓰레기 인천으로 가는데 인천에서 안 받겠다고 내년부터 난리 날 거라고 그러잖아요. 네. 비슷한 상황이어서 그냥 다들 이제 의뢰 여기다 쓰레기를 버려요. 그래서 매일 3,000톤씩 쓰레기가 늘고 있습니다. 3,000톤씩. 그러니까 산이 생기고 있는 거죠. 근데 근데 쌓이면 저렇게 불나요. 그렇죠. 그다음에 예. 인도는 여름에 50도까지 올라가요. 49도 올라가니까 안에서 메탄가스가 쌓인 상태에서 폭발을 하면서 불이 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럼 이게 안 꺼져요 또 자연 발화가 맞아요. 되면은. 예. 그래서 이게 총체적인 난국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게 이 델리 오염물질의 25%를 담당하는 바이오매스 및 쓰레기 소각과 관련된 얘기예요. 저 지금 쓰레기 산 보다 보니까 참 우리도 1990년대 그러니까 월드컵 하기 전까지 상암동이 그렇게 될지 누가 알았어요. 상암동에서 여의도에 있으면 가끔 이제 불나서 무슨 이상한 냄새가 나면 아, 난주도에 불났구나.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곤 했어요. 보면은. 어우. 두 번째는 차량 배출이에요. 차량 배출. 이게 25%인데 예. 실제로 델리에는 차가 많습니다. 뭐 사람도 많으니까 많겠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차 그러면 이제 4륜차만 생각하는데 자륜차는 게 되게 이상하지만 바퀴 4개 달린. 바퀴 4개 달린 예. 인도는 이제 2륜차, 그러니까 오토바이와 그다음에 오토릭샤라고 하는 3륜차가 삼륜차. 더 많아요. 어. 참고로 2024년 기준 서울에 등록된 차량이 317만 대인데 네. 이게 델리는 791만 대입니다. 훨씬 많죠. 예. 참고로 한국은 이제 317만 대가 다 4륜이지만은 인도는 791만 대 중 4륜이 209만 대고요. 네. 2륜과 3륜이 584만 대. 훨씬 많고. 2륜이 훨씬 많아요. 음. 근데 4륜 기준으로는 서울이 더 많은데
오염원은 사실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배달하시는 분들 많이 나면서 오토바이 매연 장난 아니잖아요. 오토바이가 사실은 심해요. 대기오염이 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예. 근데 여기는 이제 2륜과 3륜으로 인해서 발생한 게 심각한 거죠. 그리고 여기는 아직까지 2020년 이전까지는 예. 대기 배출에 대한 규제 자체가 없었어요. 자동차 배출에 대한 규제가 없었어요. 옛날에는 진짜로 이렇게 트럭 같은 게 지나가면은 왜 우리 옛날에 이렇게 80년대 이렇게 방역차 지나가면 막 하얀 네. 연기 뿜어내잖아요. 네. 저거 엄청 쫓아다녔는데 그런 방역차만큼의 검은 연기를 뿜어내요 차들이. 제가 목이 안 좋은 이유가 그러니까 규제 사각지대가 서울보다 훨씬 넓어요. 거기다 경제가 더 성장주잖아요 인도가. 그래서 매년 신규 등록 차량이 65만 대가 나옵니다. 1년에 65만 대씩 늘어나고. 그러니까 하루에 1,800대씩 도로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해질 거예요 아마. 인도도 매연 배출 기준이 있나? 예. 있습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인도는 법률을 가장 이상적으로 만들어요. 퍼펙트한 법률을. 그렇죠. 그래서 바랏 스테이지 6이라는 게 있는데 20년 4월 1일부터 발효가 됐는데 네. 유로6랑 똑같습니다. 기준이. 너무 높은데? 그러니까요. 황산화물, 너무 질소산화물, 높은데? 미세먼지 기준치도 유럽 기준이에요. 유로 6 맞추려고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힘들잖아요. 그 엔진이나 특히 이제 석유가 그 연료가 품질이 좋아야 되는데. 그렇죠. 예. 인도는 만만치 황 무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좀 예. 참 고생할 텐데. 그렇죠. 이것도 그 얘기도 나올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문제는 이제 서류상으로 그래서 이제 2020년 4월 1일부터 나오는 거는 어찌됐건 출고될 때는 이 기준에 맞춰서 나와요. 자, 근데 이제 2020년 이전에 나온 수많은 차들이 이제 델리의 도로를 누비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 대략 비율은 한 70% 정도 되더라고요. 옛날 이 구형 차량이 구형치 70%, 예. 신형이 이제 한 30% 정도 되는데, 예. 자 정부도 이제 대기오염 문제가 먼저 자동차로 생기는 것도 크다 보니까 이제 디젤 차는 10년 운행, 휘발유 차는 15년 넘으면 폐차시키겠다라고 하는데 누가 폐차시켜요 이걸? 어떻게 폐차시켜요? 그거 불가능하죠. 근데 실제로 2022년도에 노후 차량 14만 대를 강제 폐차시키긴 했어요. 왜냐 선거가 선거가 있을 때는 또 그런 일을 하죠. 조금이라도 좀 뭐 깨끗하게 하는 척. 거기다가 이제 오토릭샤, 그러니까 3년차 같은 경우는 델리 정부가 사활을 걸고 네. 이제 전기 릭샤로 요즘에 많이 바뀌었죠, 그래도. 배터리를 이제 들고 다니는데 예.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 착탈식이나 빌트인이 아니라 예. 그 니켈 메탈 하이브리드 있잖아요. 옛날에 축전지라고 하는 네네네. 거 그걸 달고 다녀요. 터지진 않을 것 같은데 터지진 않을 효율이 것 안 좋죠 이게. 그렇죠. 자 문제는 델리 시내에 상업용 차량, 그러니까 트럭, 네, 버스 이런 게 약 45만 대가 있는데 네. 차가 2020년 4월 1일 기준으로 이제 유로 6 기준으로 나와요. 그럼 이게 계속 유지가 되는지 체크를 하고 검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델리 시내 검사소가 한 곳이 있습니다. 한 곳? 예. 그리고 검사 지금 한 곳을 가능한가? 더 짓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45만 대 상업용 차량을 검사소 한 곳이 담당하다 보니까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라 스테이지 6, 그러니까 유로 6를 준수한다고 하더라도 이 네. 사후 관리는 구멍이 뻥뻥뻥 뚫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저도 디젤차 예전에 좀 몰고 다녔지만 몇 년 연차 지나면 이제 엄청 낮아요. 상당히 그렇죠. 부담스러워요. 이 검사 때 나오면 아 이번에 잘 넘어갈 수 있을까? 뭐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결국 저도 휘발유차로 바꿨는데 네. 검사 안 하면 뭐 저거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늘 얘기하지만 이제 법의 이상은 높게 만들지만 이제 현실은 낮게. 네, 그렇죠. 네. 현실은 낮게. 음. 현실은 적용 가능하게. 현실에 맞게.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원인은 2차 입자예요. 아 오래간만에 보는 그림입니다. 네, 제가 이거 조사하면서 참 문돌이로 어려웠습니다. 이 인도에서 길에서 불 떼는 건 수태 봤으니까 설명이 되는데 예. 2차 입자가 뭐지를 꽤 공부를 했어요. 예. 설명 대신해 주셔도 됩니다. 아, 뭐 저기 지금 화면에 보시면 나오신 대로 질소산화물, 그다음에 황산화물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이제 대기 중에 이제 올라가죠. 이제 올라가는데 이놈들이 이제 이온 상태로 이제 떠다닙니다 보면은. 근데 거기에 이제 NH3 마이너스 같은 네. 이제 이런 암모니아가 붙으면? 암모니아 이온들이 있는데 이놈들이 그냥 있다고 붙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맞아야 돼요. 뭐 네. 자외선이라든지 태양이라든지 그다음에 대기 상태라든지. 근데 저온에도 화합을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이제 딱 붙으면 그때서부터 갑자기 이제 알갱이로 네. 이런 아주 미세한 입자로 바뀌는 거죠. 이게 초미세먼지라고. 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그 2013년 뭐 이럴 때 네. 이제 대기 이제 미세먼지 처음 나왔을 때 저 메커니즘을 이해를 시키는데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저게 2차 오염, 2차 생성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약간 마술 같고요. 네, 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저게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해하는 것도 어렵고 네. 이를테면 NH3가 나오지 않도록 이거를 치워. 네. 그러면 다른 놈들이 또 달라붙어가지고. 달라붙게 된다고. 네, 그래서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보면.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일반적으로 쉽게 설명하면 암모니아가 이제 얘들하고 만나면은 이제 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알갱이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물질로 변하게 되고 이게 2차 생성 먼지라고 하는데 네. 이게 이제 겨울철 델리 대기오염의 가장 큰 원인이에요. 대기 정체면은 더더욱이나 잘 30%. 생기죠. 그러니까 네. 문제가 저온인 상태에 대기가 정체되니까 이게 거대한 일종의 가스실처럼 네, 만들어지는 화학 거죠. 실험실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거대한 화학 실험실이 되는 거고 공기가 짓누르기 때문에 빠져나가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성장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거기다 끊임없이 밭이 타가지고 넘어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모든 이제 분자들은 다 넘어올 수 있고 예. 델리는 이걸 가지고서 2차 먼지를 만들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춘 지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수도 이전 안 합니까? 그러게요. 그러니까 재료가 일단 너무 많아요. 재료가 진짜로. 너무 많다. 그러니까 자동차에서 뿜는 배기가스, 예. 쓰레기 태운 연기, 예. 주변 농경지에서 밭을 태워서 나오는 아이들, 이거 재료가 넘치고, 근데 날씨도 이제 말다시피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서울은 겨울에 추워도 바람이 부는데 여기 바람도 안 너 불고. 공기 안 좋으면 제발 좀 추워라 하고 하면 어느 날 갑자기 시베리아에서 이렇게 그렇죠. 쫙 불어오죠 보면. 그래가지고 이 도시 위에다가 거대한 뚜껑을 닫아놓은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꽉 막힌 방에서 수천만 명이 담배를 피는 거죠. 그러니까 연기는 빠져나올 구멍이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그 안에서 가스들이 뭉치고 얼어붙어가지고 이제 델리의 겨울을 만드는 거죠. 거의 그러니까 진짜 앞이 안 보여요. 거의 지옥도 같은데요 느낌이 들어보면. 그렇죠. 뿌연 것도 넘어서 뿌연 정도가 아니고 아예 칠흑 같은 뭐 이런 상태일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나오는 기사들이 이런 거죠. 주기적으로. 이제 델리 주민 심각한 대기오는 수명 8.2년 단축. 8.2년밖에 단축 안 됩니까? 더 될 것 같은데. 이게 올해 기사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외신은 이제 CNN이 재작년에 기사가 있더라고요. 9년. 연 9년. 뭐 비슷비슷하죠. 예. 자, 델리 정부도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닌데 예. 이게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저 정도 상황이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일단은 하리아나랑 펀잡에서 불을 놓는 거는 예. 주가 달라요. 인도는 연방제 국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거가 있으면 델리 주총리가 펀잡주를 비난을 해요. 네. 그 펀잡 총리가 야 우리가 그럼 농사 져야 되는데 네 도시민 때 희생해야 돼 이러면서 서로 그 주총리들끼리 싸움을 하는 거. 설전은 주기적으로 벌이는데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마음도 없고 이게 또 뭐 민주주의 국가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펀잡에서 만약에 델리를 위해서 수도의 공기를 위해 가지고 농민들이 불 붙이는 걸 방해 못하게 한다 이러면 펀잡의 농민들이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 정권은 그 당은 심판을 받겠죠. 일단 펀잡부터 그리고 또 뻑하면 이제 펀잡은 또 늘 화가 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 또 델리로 몰려오실 것이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거죠. 협조를 할 리도 없고. 협조가 안 된다. 예. 그래서 이제 겨울 지금 요새 또 뉴스 계속 나와요. 이렇게 델리주 총리가 펀잡주 농민들이 중앙정부를 무시한다. 펀잡주 총리는 야 델리 정부가 무능한 거지 왜 우리한테 그러냐. 이렇게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1월이 되면 더 심해지겠죠. 예. 요새는 이제 델리도 시민의식이 들다 보니까 지금부터 사실 인디아 게이트에서 시위도 하고 막 그래요. 우리도 숨 좀 쉬고 살자. 숨 좀 쉬고 살자. 예, 하는데 이게 해결이 좀 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에요. 되게 오래 걸릴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차량 같은 경우는 어찌됐건 간에 신차들이 들어오니까 어찌됐건 옛날보다 나아질 가능성이 많은데 이 펀잡에서 들어오는 것들이나 아니면 이제 델리시의 전기를 공급하는 게 다 석탄 발전 아니면 이제 기름이기 때문에 이조차도 당분간 해결될 가능성은 없어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뭐 다 어떻게 보면 대기오염 문제로 되게 고민을 이제 많이 했는데 생각해 보면은 한 20년 짧으면 10년에서 길면 20년 사이에 사실 해결을 거의 다 했거든요. 물론 하죠. 새로운 문제들이 등장하는데 네. 말씀 듣고 보니까 이거는 20년 지나도 30년이 지나도 똑같을 것 같다는 그렇죠. 생각이 막. 그래서 요새 델리시가 하는 건 뭐냐면 측정 장소 주변에 물을 뿌려가지고서 이제 보도되는 것들을 좀 낮추는 거죠. 그럼 이제 시민들한테 우리가 노력해서 이만큼 공기가 나아졌어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이건 효과가 좀 있는 게 한 10년 전에는 정말 999도 흔했는데 요즘 그 정도까지 안 올라가요. 990까지는 안 가요? 네, 990까지 예전엔 그래서 안 이게 가요. 측정치를 넘어가지고 그냥 999지. 그쵸, 실제로는 더 네 있는 자리 숫자다 이런 얘기 많았었는데.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미세먼지 특정 수치 이상이 되면은 이제 델리 시내 공사 중단, 학교 휴교령, 그다음에 공무원 이제 재택 순환 근무 같은 걸 도입을 하는데 네. 이게 사실 뭐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고 원발의 오줌들이네요. 그래도 보니까. 우리는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이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궁금증이 드실 겁니다. 베이징은 해결하지 않았냐? 이게 이 기사는 이제 지금 보이는 기사가 2013년 뉴욕타임즈 기사예요. 네네. AQI 수치가 755를 기록했다. 맞아요. 그때 그래서 저 중국에서 나온 데이터 못 믿겠다. 네. 그래가지고 미국 대사관에서. 대사관에다가 인도도 그래요. 인도도 델리 대사관의 걸 믿어요. 네. 네. 미국 대사관에 있는 네, 거를. 미국 대사관에 있는 거를. 이게 불과 12년 전이에요. 네.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중국에 이런 농담 있었죠. 진정한 중국인이라면 원소 주기율표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마셔보고 먹어봐야 진정한 중국인이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근데 문제는 지금 베이징은 이 문제를 해결했어요. 네, 해결했어요. 예, 네. 그린피스 자료를 보면은 이게 지금 2012년부터 이제 재작년까지 데이터인데 PM 2.5 정말 기준이죠. PM 2.5가 떨어지고 있는 게 대번에 보이죠. 급속히 떨어지고 있어요. 네. 네. 그 어제 기준으로 좀 체크를 해봤더니 이제 어제 기준으로 베이징은 한 149, 네. 네, 서울이 168이었다 그랬잖아요. 네네. 델리는 336. 어찌됐건 한 반 정도는 해결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베이징 자체에서 어떤 그 발생하는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오염원들 관리는 뭐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해가지고 상당 부분 정리를 했죠 보면. 이게 동아시아는 이게 한국이나 일본, 중국,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추워지면 좋아졌다, 더워지면 나빠졌다를 반복하는데 네. 델리는 사실 이 숫자가 계속 높아져요.
한 1월 말까지 1월 높아지다가 말까지 높아지다가 2월부터 이제 점점 떨어집니다. 또 결국은 이제 몬순이 와야만 이제 저게 정리가 되는군요. 그러면 일단은 추운 계절이 끝나서 공기가 좀 순환이 돼야지 순환이 이게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1월 되면 정말 엄청난 수자를 보실 수 있을 텐데, 자, 그럼 베이징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냐? 네. 베이징은 문제가 좀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베이징은 이제 큰 차이가 델리에 비해서 구조가 일단은 석탄 중심의 산업 구조가 있었고, 네. 겨울철에 이제 중국은 중앙 난방을 하잖아요. 네. 전국적으로 난방을 하는데 이 난방이 시작되면은 이제 한국 공기가 나빠지거든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중공업이 이제 공장들이 배출한 게 있었고 차량이 있었는데 네. 이 내용만 보면은 델리랑 얼핏 비슷해 보여요. 비슷해 보이는데. 하지만 중국식으로 해결 가능하죠. 그렇죠. 베이징은 수도권 전체 화력발전소, 석탄 화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를 했고, 네. 난방용 석탄 사용도 금지되고. 한 5년 사이에 모두 천연가스랑 가스로 바꿨습니다. 예, 맞아요. 예, 그리고 인근 중공업 단지 오염물질 배출은 모두 베이징 바깥으로 이전을 시켜가지고 이전시키고 사실 서부나 이런 데는 안 좋아요. 지금도 안 좋긴 맞습니다. 하는데 최소한 수도는 네, 적은 대도시는 이제 좀 살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강철 시멘트 석탄화학 같은 것들은 아예 델리랑 후베이성 북쪽에서 다 없애버렸어요. 베이징 근처에는 아예 못 들어오게 만들어 버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베이징 일대는 중공업 자체가 없어요. 맞아요. 예. 그리고 차량 오부제도 강제 시행할 수 있고 여기는. 전기차. 그다음에 노후 차량 전면 금지. 예. 근데 전기차 베이징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었는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중국은 하향식이에요. 야, 시키면 그러니까 국가가 결정하면 해야 되는데 네, 인민은 따라야죠. 보면 인도는 이 수많은 이해관계를 조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은 집단으로 국가가 이걸 해라고 하면 할 수가 있는데 네. 인도는 이제 집단도 아닌 개인이에요. 개인이 불 떼고 개인이 안가띠 떼고 막 이런 거란 말이에요. 개인이 논에 불 놓고. 그러니까 이거를 조직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일괄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에요. 이 가장 큰 차이죠.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대형 굴뚝을 치우면 되는 구조인데 인도는 대형 굴뚝이 아니라 생활오염원이에요. 다 사람이 살면서 먹고 자고 싸는 문제들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주민들의 이제 시민들의 이제 의식주 중에서도 이제 주 문제를 해결해 주는군요. 주거와 관련돼 있는 그것도 그렇고 쓰레기 같은 거는 그렇죠. 생활이죠. 국가가 수거를 하는 시스템을 일단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를? 그러니까 쓰레기를 집에다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델리에서 살다 보면은 왜 그렇게 되는지는 알아요. 답은 모르겠는데 네. 문제 그렇게 안 하면 원인은 안 돼요. 원인은 이런데 뭐 네. 이럴 수밖에 없구나. 네, 이런 그쵸. 자포자기 생각이 좀 들겠군요. 보면. 그러니까 이게 한국의 관점에서 뭐 이걸 왜 해결을 못하냐는 게 델리에 있다 보면 무의미해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델리는 약간의 자신들의 권리가 침해했다 생각하면은 일단 시위가 너무 자유로운 나라고 시위 정말 잘하거든요, 인도 사람들.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 시위가 생기면 이게 공동체, 카스트, 종교 문제가 막 뒤죽박죽이 돼버리기 때문에 계속 미봉책으로 이걸 갖다가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로 이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럼 있어 보면은 좀 알 수밖에 없는. 자, 여기다가 인도 행정의 난맥상이 이어집니다. 아이고야 어지럽습니다. 네, 인도는 네. 규제가 이제 일어나지 않아요. 일단 난방과 관련된 규제는 델리시가 규제를 하고요. 네. 쓰레기 소각은 각 지자체가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델리 NCT가 크게 세 개의 자치구로 나눠져 자치단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MCD라고 하는 것들이 델리 시청인데 여기가 96% 델리를 관할하고요. 네. 여기가 이제 일반 서민 거주지 쓰레기를 담당을 해요. 근데 NCMD라고 해가지고서 여기는 대통령궁 국회의사당 정부 부처가 있는 지역을 네. 특별구역으로 따로 묶어놨어요. 예. 그래서 별도 행정구역이 있거든요. 아 거긴 또 별도입니까? 보면? 예, 이게 3% 정도를 별도 관할을 하고 예. 여기는 예산이 많아요. 그렇겠네요. 여기는 쓰레기 관리를 해요. 예. 그 다음에 델리 캔톤먼트 위원회라고 해서 델리 지역 내 군사보호 구역이 또 따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도 여기는 국방부가 관리를 합니다. 거기다가 그러니까 쓰레기 소각이 지방자치단체 목이라는 게 이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농지 화전은 아까 델리가 말씀드린- 아닌 펀잡과 하리아나 주 정부의 얘기예요. 예. 산업 배출 규제는 델리시가 아니라 좀 더 큰 행정단위인 델리 NCR 수도권에서 관할을 해요. 차량 규제는 중앙정부가 하고요. 배출 검사는 주 경찰국과 교통국이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모두 일괄적으로 다 일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라고 하죠. 한국에서 흔히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관할 문제. 누가 번지수를 찾는 것 자체가 이제 어렵군요. 이게 경찰 관할 문제보다 더 복잡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일을 미루면서 할 수도 없고 여기다가 정치적인 이해관계, 도농 간의 이해관계, 5년마다 치르는 선거까지 있죠. 이게 그냥 대교오염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이 인도라는 사회에 어떻게 보면은 한 대표적인 단면이군요. 보면은. 그러니까 인도라는 나라를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나라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네. 이런 거죠. 음. 되기는 해요.
야, 그냥 겨울철에 공기 안 좋아져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인도의 모든 거를 집약한 결과물이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인도의 모든 문제는 인도의 문제죠. 그래서 이게 말을 하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중국 전체주의를 찬양하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어서 제가 좀 무서운데. 아니 뭐 문제를 단기간 내에 해결하는 데는 사실 우리도 겪어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림픽 한다고 어느 날 갑자기 자 이제 다 석유골라로 전환. 그 가난하던 나라가 갑자기 무연 휘발유 사용.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그 당시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베이징식으로 처리를 했다라면은 사실 이제 이런 노천에서 태우는 불들을 끌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그럼 사람들이 얼어 죽어요. 그렇죠. 그리고 인도는 중국은 그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나라지만은 인도는 그렇게 해서 사람이 더 얼어 죽었다. 일단 언론도 가만히 있지 않고요. 시민단체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의 스모그는 어찌 보면은 이 혼란스러운 자유의 배설물 같은 거예요. 당연한 결과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대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키고 고함도 찌르고 선거철만 되면 이제 표 때문에 규제를 풀었다 줄였다 하고 이게 시끄러운 민주주의의 먼지구름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결국 이제 자꾸 그 생각이 나요. 그 은하의 홍전설 자꾸 생각나요. 보면은 예. 어떻게 그러니까, 보면 민주주의 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민주주의. 그렇죠. 예. 그럼에도 저는 이제 약간 이제 어쨌든 친인도파로서 얘기하자면은 인도라는 나라는 중국은 국가가 숨을 참으라고 하면 숨을 참아야 되는 나라지만은 네. 인도라는 나라는 국가가 숨을 참으라고 하면은 미쳤냐 나도 살아야지라고 말할 수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장기적으로 보면은 어찌 됐건 이 수억 명의 욕망이 떠다니는 나라가 그렇죠. 그래도 더 낫지 않을까. 정돈되지 정돈되지 않는 민주주의가 뿜어내는 거친 숨소리 같은 거죠. 그러니까 표현은 그래서- 참 멋있는데 말이죠. 네, 저도 반쯤 인도인이라. 네. 그래가지고 제가 만성 비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 중국 한창 공기 나쁠 때 다녀버릇을 해가지고서 환절기 되면 미칠 것 같아요. 진짜 기침이 거의 피를 토할 것처럼 나요. 그러니까 뭐 갈비뼈에 피멍이 든 적도 있어요. 기침을 너무 기침 하다가. 때문에. 그래서 이게 있어야 되는데 단종을 시켜가지고 이 회사가 자 어찌됐건 저는 늘 인도가 예. 잘 해내기를 빕니다. 네, 오늘은 겨울철을 맞이해서 우리가 맨날 심각하다, 말도 안 돼라고 하는 에피소드로 치부하는 이제 인도 그 중에서 델리의 대기 오염 문제 다뤄봤는데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과연 정말 어떻게 해결하지? 라는 생각도 들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주제인 것 같았어요. 저는 이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전에서 어떻게 살아라고 하는데 걔도 대충 내용을 듣고 알면은 최소한 욕은 덜 하게 되더라고요. 일정 부분 이해? 이해는 에휴, 한다. 그렇지 뭐 이렇게 되는데 저는 사실 그거라도 하는 게 되게 큰 발전이라고 생각해요. 그 한국 사회에서 특히 자기가 모르는 나라에 대해서 막 덮어놓고 혐오하는 게 너무 강한데 거기에서 제가 약간 혐오를 줄일 수 있으면은 어쨌든 만족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네. 국가가 주도하는 동북아 네. 문제를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죽어버릴 것 같은 뭐 죽이 난리가 나죠. 예, 이런 사회에 살다가 인도는 나라를 보면 참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새삼 대기오염 문제를 보니까 어렵구나, 쉽지 않구나.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각각의 주체들의 또 권리라는 걸 또 네. 고려를 해보면 여러 가지로 생각할 게 많은 그런 주제 오늘 또 환타님께서 들고 오셨는데 어찌됐든 좋은 마스크 필터 빨리 좀 공급이 돼서 우리 네. 환타님께서 겨울철에도 인도를 건강하게 다닐 수 있으면 좋겠다. 네, 설에 인도 가야 됩니다. 예,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설에 인도 가신다고요? 네. 예,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